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라스팔마스.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슈테켄 그리고 이제 카사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좋은 소식은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야말이 이제 좀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야말이 좀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최근 좀 두 경기 연속 승이 없으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뭐 바르셀로나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이제 원사이드한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여전히 이제 이번 시즌 홈 전승행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스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는 홈에서 3골을 좀 먹혔을 만큼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한 명 좀 퇴장이 당해 수적 열세였던 그런 좀 마요르카 상대로 좀 역전골을 좀 먹히면서 결국 좀 패배를 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홈에서 뭐 바르셀로나가 높은 골 전으로 좀 바탕으로 이제 무난히 좀 운영을 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진영에서 주로 좀 볼을 좀 소유하며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 등 다양한 그 공격 패턴을 통해 계속해서 라스팔마스의 수비를 이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홈 바르셀로나 상대로 애매하게 라인 올리면은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라인을 내려 이제 좀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좀 두드린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치렀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뭐 보다도 뭐 체력적으로 소모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게다가 이제 홈에서 뭐 경기를 좀 치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기에서 손쉽게 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에너지 소모도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말까지 복귀하게 되면은 더더욱 공격이 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본 경기. 그리고 이거는 뭐 배당이 좀 나오기 전에는 뭐 END부터 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1엔드를 좀 줬다 보니까 1엔드 기준도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레스터 시티. 자, 일단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브렌트포드가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 3연승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홈 성적만큼은 EPL 내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 홈에서 이제 6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승 1무로 이제 여전히 이제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스터 일단 뭐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처참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측면에서의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상대팀한테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다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즌 시작할 때부터 뭐 레스터의 좀 수비가 이제 좀 많이 좀 불안정했다고 이제 좀 봤는데 그게 여전히 좀 개선이 안 되면서 아직도 좀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역습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역습으로 좀 전환에 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자주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대체로 좀 스피디한 경기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레스터보다는 홈 브렌트포드의 공격 전개가 더 좋거나 그리고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더 다양한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터의 지금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홈에서 좀 측면 전개가 좋은 브렌트포드가 좀 측면을 기점으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요 경기가 만약에 이제 좀 화력전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브렌트포드가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단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브렌트포드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는 워낙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브렌트포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렌트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렌트포드 이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본머스.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잠깐 출전을 하면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더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가능하다. 네, 이런 소식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그리고 뭐 원정팀 뭐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점인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세메뉴가 결장 중인 좀 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번 시즌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쿠냐를 필두로 여전히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전보다는 수비도 다소 좀 안정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거기가 확실히 이제 좀 수비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서 계속해서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울버햄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뭐 아스날,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이기며 이제 흐름을 좀 타다가 최근 이제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이제 좀 흐름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직전 뭐 경기에서 뭐 브라이튼이 퇴장 당하기 전에는 이제 본머스가 공격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쓴 채 이제 2대 0으로 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이 좀 퇴장당한 후에야 이제 간신히 좀 한 골을 좀 넣었을 만큼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었죠. 네. 자, 아무튼 좀 최근 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울버햄튼이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기동성이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침투에 좀 취약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양 팀 다 좀 침투에 대한 대처가 이제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는 있는 그죠 현재 좀 양 팀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확실히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긴 연패 중으로 좀 부진 중이었던 울버햄튼이라고 하면은 뭐 본머스 상대로 많이 열세였을 텐데, 현재는 지금 뭐 모멘텀이나 뭐 경기력이 울버햄튼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기량도 더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하락세인 원정 본머스 상대로는 이제 울버햄튼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의 성적이 확실히 좀 홈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이제 홈에 비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좀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는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아스날. 자, 일단 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두스 그리고 포디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 화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네, 요 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이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3달 만에 원정 승리를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직전 뭐 뉴캐슬전에서는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굉장히 좀 대응 전술을 잘 준비하며 좀 생각보다 손쉽게 이제 뉴캐슬을 좀 제압했어요. 네. 확실히 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그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승리를 좀 기점으로 더더욱 이제 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웨스트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부진을 겪다가 이제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그런 경기들에서 전승을 거두며 지금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이후 이제 뭐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더불어 이제 직전 뭐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 홈 전승 중인 그쪽 스포르팅 상대로 무려 이제 5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스포르팅이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제 최근에 맨유로 이제 좀 떠났다 보니까 살짝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좀 상태긴 한데,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홈 스포르팅 상대로 그것도 좀 대승을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 고무적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아스날이 지금 뭐 웨데고르가 부상해서 복귀한 시점부터 좀 서서히 좀 살아날 좀 기미를 좀 보였고,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좀 살아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웨스트햄도 직전 뉴캐슬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나 아스날 상대로는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데고르가 정상적인 그런 좀 컨디션으로 경기를 좀 소화하면서 이제 공격 전개가 훨씬 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스날의 공격을 웨스트햄이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대체로 좀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취약한 그 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뭐 역습 전개가 빠르면서 좋은 아스날 상대로는 확실히 역습을 통해 특히 더 뭐 실점 위험이 더더 클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좀 주중 챔스 경기를 좀 소화하러 포르투갈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이제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 수비는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스날 역시 좀 웨스트햄 상대로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아스날의 이제 모멘텀 및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웨스트햄 상대로도 이제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흐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배당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현재 좀 흐름 탄 그리고 아스날이 좀 반대를 갈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스날 승에 2.5주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정. 자,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다프
그리고 이제 루엘링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주축 포워드들이 좀 굉장히 좀 결장 중이고, 특히 좀 운다브의 결장은 슈투트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슈투트가 뭐 최근 홈에서 이제 최약체인 뭐 보험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거의 다 졌을 정도로 성적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츠르베나 상대로 5대1 대패를 좀 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츠르베나 상대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그런 이점을 잘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츠르베나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면서 대량 실점을 좀 기록했죠.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답답한 공격력 또한 좀 줄곧 보여왔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최근 좀 지는 경기가 많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보험 상대로 홈에서 이긴 경기도 경기력이 좋아서 이겼다기보다는 꾸역꾸역 이긴 느낌이 좀 강했을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전보다는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좀 초반엔 몰랐지만 현재는 지금 운다브 그리고 이제 루엘링과 같은 좀 주전 포워드들의 빈자리도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이제 뭐 브레멘과 달리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세르비아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현재 뭐 슈투트가 홈 브레멘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이제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레멘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더 브레멘 프랜슨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보훔. 일단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확실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우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뭐 3경기 2무 1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들어서는 뭐 공격 흐름이 그닥 좋지는 못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특히 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유효슈팅을 좀 거의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전개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유효슈팅도 많이 만들며 좋은 득점 기회를 지금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홈 아우크스부르크의 그 공격력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뭐 상대가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보험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뭐 어느 정도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폭발적인 득점력도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전패 중으로 이제 최악의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뭐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총체적 난국기, 그것도 현재 좀 보험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해도 현재 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원정 보험 상대로는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뭐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줄곧 좀 잘 공략해 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득점력 또한 충분히 좀 살아날 요소가 많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보험 또한 좀 종종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보험도 이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즌 뭐 보험이
일단 뭐 원정에서 한 번 좀 실점을 하면은 급격히 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런 팀들 상대로 뭐 종종 대량 득점을 해왔던 그런 좀 홈 아웃푸스부르크가 확실히 좀 폭발적인 모습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아웃푸스부르크가 더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팀인 아웃푸스부르크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웃푸스부르크 승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이제 몬차. 자, 일단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들이 이제 좀 결장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중원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박살난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득점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공격에서 정체된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승이 없는 지금 7경기 중에 뭐 한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공격 전개가 대체로 좋지 못해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전진성도 좀 떨어진 모습을 좀 줄곧 보이면서 확실히 좀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뭐 힘을 못 쓰고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좀 최근에 굉장히 좀 긴 부진을 겪고 있는 그쪽 코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몬차 역시 좀 최근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그나마 연패는 좀 끊은 상태입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뭐 이제 몬차 역시 뭐 현재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 들어봅니다. 자, 아무튼 좀 흐름이 좀 안 좋은 거죠.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용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코모가 이제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뭐 점유율을 이제 좀 높게 가져가도 그런 이점을 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 운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많다 보니 확실히 몬차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도권 또한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뭐 중원 싸움에서는 몬차가 더 우위를 점해 좀 중원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지금 뭐 코모의 승을 뭐 가져갈 만한 이유는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모보다는 몬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몬차 프랜스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닝원 대 빌런. 자, 프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로닝원이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최근 5경기 1승 4패로 이제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으며 시즌 극초반에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에 비해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흐르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대체로 공격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쉽게 막히는 경우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흐름이나 경기력도 모두 좀 떨어졌고 공격 또한 좀 단조롭다 보니까 확실히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최근의 흐로닝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럼 역시 한동안 이제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골가움에 좀 시달렸고, 그리고 이제 흐름 또한 이제 안 좋았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뭐 알크마르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뭐 브레다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최근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 현재 좀 빌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두 팀 다 대체적으로 좀 템포가 좀 느리기 때문에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롱볼 기반으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런 좀 흐로닝원보다는 비교적 뭐 빌럼의 공격 전개가 더 간결하면서 좋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여경중에는 만약에 굳이 뭐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팀이 누구냐 하면은 흐로닝원보다는 빌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좀 흐로닝원의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이제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뭐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빌럼이 더 낫고, 그리고 흐로닝원이 이제 생각보다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경우가 잘 없을 만큼 운영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빌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빌럼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럼 프랜슨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알라베스 대 이제 레가네스. 자, 일단 뭐 지금 뭐 1.6대 뭐 알라베스 승 배당 대비 전혀 좀 메리트가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레가네스가 뭐 원정에서 알라베스를 좀 잡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이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드랜 대 이제 생테티에. 자, 일단 이제 스타드랜이 이제 최근 이제 좀 감독이 좀 바뀌었었죠. 다만 이제 감독이 좀 바뀐 다음에 이제 릴가의 그런 좀 원정 경기를 좀 치렀는데 굉장히 좀 뭐 실망스러운 좀 경기력을 보이면서 많이 좀 저조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좀 새 감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될 만한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홈으로 돌아와 이제 원정이 많이 약세인 그런 생테티엔즈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좀 스타드랜이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스타드랜 그래도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뭐 이제 뭐 최근 좀 경기력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 그리고 확실히 좀 스타드랜의 그런 좀 반등 타이밍까지 조금 더 뭐 고려를 해서 스타드랜 승을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루웅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루님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 150개를 후원하시면은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추천표만 보내드리거나 안 그럼 3일 동안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같이 보내드리는 거 요 중에서 이제 좀 겹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추천표를 뭐 일주일 동안 받으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고, 조합이랑 추천표를 뭐 3일 동안 받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루님. 네.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후루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바로 전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루님. 네. 일단 바로 그러면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실 권유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도 한 번 더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렌 승에다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 대 낭트. 자, 파리가 뭐 미넨 원정을 주중에 좀 뛰고 좀 돌아왔다는 점 빼고는 사실 뭐 낭트 상대로는 뭐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걸 좀 감안해도 이거는 파리 승에 마이너스까지만 보는 경기, 네, 이렇게로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글작 캠프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